여러분, 강의실에서 배운 건축 이론이 진짜 우리 동네 풍경을 바꿀 수 있을까요? 바로 여기 스케치북을 뛰쳐나와서 직접 망치를 든 학생들이 있습니다. 이 친구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걸 넘어서요, 사람과 공간, 그리고 우리 사회 사이에 아주 따뜻한 다리를 놓고 있다고 하는데요. 오늘 들려드릴 놀라운 이야기, 바로 건도락입니다. 이 동아리 이름이 뭐냐면 바로 건도락이에요. 건축의 건, 도시의 도, 즐거움의 락. 어때요? 이름만 들어도 벌써 멋지지 않나요? 그냥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배움을 통해서 세상에 즐거움을 만들어내겠다는 아주 근사한 목표가 이 이름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. 근데 말이죠,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건축학도들이 진짜 큰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. 아니, 교실에서 이렇게 복잡한 이론은 배웠는데 이걸 대체 어떻게 진짜 세상에 만들어내지? 하는 거죠. 건도락은요, 바로 이 학문과 현실 사이에 깊고 큰 간극을 한번 메워보자 하는 용감한 시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. 자, 그럼 이 특별한 동아리, 건도락은 대체 어떤 고민에서 시작된 걸까요?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서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싹 텄는지, 학생들이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는지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.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였냐면요. 바로 돈과 시간이었어요. 건축이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한 자본과 시간이 드는 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걸 직접 만들어보고 느껴보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죠. 대부분 그냥 스케치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았고요. 이게 어떤 느낌인지 한 멤버의 경험담을 들으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. 예전에 청주 광장에서 파빌리언 프로젝트를 했는데 자기가 설계한 구조물이랑 시민들이 막 어울리는 모습을 직접 본 거예요. 바로 그 순간 책에서만 보던 그 지식들이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한 거죠. 아, 이게 건축이구나. 진짜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. 와, 진짜 짜릿하지 않나요? 이론이 살아있는 경험이 되는 그 순간, 건도락은 이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. 이 친구들이 어떻게 협업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? 시스템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요. 딱 세 팀으로 나뉩니다. 아이디어를 눈에 보이게 그리는 디자인팀, 외부와 이야기하는 소통팀, 그리고 이걸 직접 만드는 현장팀. 이 세 팀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착착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. 이렇게 역할을 딱딱 나누니까 아무리 복잡한 프로젝트라도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.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단순히 팀을 나눈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일부러 각 팀에 선배랑 후배를 섞어놓은 거예요. 여기서 자연스럽게 선배는 후배를 가르쳐주고 후배는 배우는 그런 건강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. 지식과 노하우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. 이게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화를 들어보면 아 하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신입원 한 명이 처음 현장에 나가서 어르신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긴장해서 말을 못하고 있었대요. 그때 옆에 있던 선배가 슬쩍 끼어들어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풀어준 거죠. 그 후배가 나중에 그랬대요. 진짜 막막했는데 너무 든든했다고요. 바로 이런 게 진짜 살아있는 교육 아니겠어요? 자, 이렇게 팀워크도 끈끈하게 다졌는데 모든 게 술술 풀렸을까요? 당연히 아니었겠죠. 이 친구들이 마주한 가장 큰 벽은요, 놀랍게도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. 전혀 예상치 못한 것에 진짜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. 아이디어 좋죠. 팀워크도 완벽하죠. 그런데도 이 계획을 현실로 옮기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있었다면 그게 대체 뭐였을까요? 정답은 바로 소통이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통이 아니에요. 학생들은 처음에 막 복잡한 행정 절차, 허가받고 서류 떼고 이런 걸 걱정했거든요. 그런데 현실은 완전 달랐어요. 이 친구들이 선택한 방법은 말 그대로 맨 땅의 헤딩이었습니다. 직접 현장으로 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부딪혀보는 거였죠. 그렇게 무작정 찾아갔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. 동네 어르신들이 이 학생들을 너무 반갑게 맞아주신 거죠. 오히려 아이고 학생들이 좋은 일 하네 하시면서 더 적극적으로 조언도 해주시고 지지해 주셨대요. 결국 중요한 건 딱딱한 서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였던 거죠. 아,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먼저구나. 이 큰 깨달음을 얻은 학생들이 이번엔
대동이라는 곳으로 갑니다. 그곳에서 이들은 지역사회와 직접 소통하면서 또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까요? 이 대동이라는 동네가 사실 재개발 이슈가 좀 있는 곳이었어요. 그래서 학생들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. 우리가 뭔가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건 아닐까? 괜히 주민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닐까? 하고요. 근데 막상 가서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분들이 원했던 건 정말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. 가파른 길을 오르내릴 때 잠시 햇볕을 피할 그늘, 그리고 잠깐이라도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, 이웃들하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, 바로 이런 것들이었죠.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학생들의 프로젝트 방향이 더 확실해진 거예요. 아,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멋있어 보이는 걸 만드는 게 아니구나. 여기 사시는 분들의 진짜 필요를 채워주는구나. 작더라도 정말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. 이런 확신을 얻게 된 거죠. 자, 이렇게 작은 벤치 하나가 동네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건도락의 활동이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그 울림, 그 메아리는 과연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. 이 한 문장에 건도락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이곳이 단지 낡은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동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. 정말 가슴 찡한 말이죠. 단순히 건물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, 그 인식을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. 결국 이 학생들이 만든 작은 건축물들은요, 사람과 사람을 잇고 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다리가 된 셈입니다. 낡은 주거 환경이라는 문제 뒤에 가려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만든 거죠. 건도락의 이야기는 비단 건축학도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.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여러분이 가진 지식은 그게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? 작은 실천 하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커다란 변화의 가능성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